자, 이제 11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좀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국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3월 달 바코디가 이제 시작이 되어요. 오늘 이제 3월 5일 화요일. 내일 이제 울산에서 이제 바코디가 있을 예정이고, 이제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쭉 14군데에서 바코디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고,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바코디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월 12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전남 광양을 가게 되는데,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광양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내용은 골반 기저근에 대한 내용이에요. 골반 기저, 골반 기저근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내용이 많아져서 이것도 아마 중간에 끊고 저번처럼 1, 2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내용은 골반 기저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반 기저근 혹시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골반 기저근의 별명은 이제 궁둥이 통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궁둥이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궁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앉아 있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을 보통 이제 궁둥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통증이 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골반 기저근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골반 기저근은 이렇게 딥코어 머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반 기저근은 이제 위로는 횡격막, 다이아프람 횡격막, 뒤쪽으로는 멀티피더스, 이제 다혈근, 이제 가운데 옆으로 감싸고 있는 거는 트랜스버스 업도미너스, 복횡근. 그 다음에 밑에 펠빅 플로어라고 해서 골반 기저근. 요즘에는 이제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종류를 많이 해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네 가지 근육을 일반적으로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골반 기저근, 펠빅 플로어도 이 코어 근육 중에 하나이다. 코어 근육에서 하는 역할은 코어 근육은 복부의 압력, 즉 복압을 형성해서 척추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성을 부여하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거나 팔,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척추, 여기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어져 있는 이 척추가 너무 움직임이 많으면은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 코어 근육이 하는 역할이고, 이거를 이제 콜라겐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위에서 횡격막은 여기 콜라겐 위에 뚜껑이 될 거고, 이제 다혈근이랑 복횡근은 옆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은 밑에 있죠.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이 기능을 잘 해야지 이렇게 예쁜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위쪽이 찌그러진다든지 옆쪽이 찌그러진다든지 밑에 쪽이 찌그러진다든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안 예쁘게 다 찌그러지게 돼요. 코어가 안정성 있게 이렇게 사각형의 틀,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찌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척추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겠죠. 지금은 코어 근육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코어 머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시멘트를 바르고 옆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이 기초 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펠빅 플로어 골반 기저근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밑에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골반 기저근이 뒤에서도 다시 말하겠지만 임신과 출산, 노화 등으로 해서 손상이 되거나 이완이 되게 되면서 요실금 또는 변비, 변실금, 성감도 저하 등의 여러 증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지금 골반 기저근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장골, 좌골이라고 하는 골반뼈, 그리고 우리가 꼬리뼈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꼬리뼈부터 해서 이 골반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근육이에요. 한쪽에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육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골반의 움직임이라든지 골반 기저근의 움직임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증상도 동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 그 중요성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떨어진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 진짜 중요하다고 이제 골반 기저근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쉽게 이제 오해하는 이제 것들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 보통 이제 골반 기저근의 문제는 나이 들어서 발생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성에게서만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골반 기저근 그거 케겔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제일 흔하게 이제 요실금으로 예를 들면은 여성 환자분들 중에 40대 이상은 83%예요. 40대 이상이 확실히 많죠. 나이 들어서 발생이 많이 하는 건 맞지만은 40대 이하가 그래도 17%나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 들어서만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골반 기저근의 문제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서만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도 많은데 이제 요실금에 계속해서 요실금에 대해서 보면은 요실금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 여성은 33% 정도, 남성은 22%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2%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러한 골반 기저근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 다만 이제 내부 생식기를 가진 여성이 외부 생식기를 가진 남성에 비해서 골반 바닥에 대한 더 높은 지지와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질환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성도 꽤 많이 발생을 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남성은 22%, 여성은 33%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체크가 된 거고 조사가 된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요실금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적어요. 좀 부끄럽다는 이유로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여기에 한 2배 정도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한 50% 정도만 잡아도 50% 정도? 여성분들은 한 50% 정도? 남성분들은 한 40% 정도가 요실금, 그러니까 골반 기저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겔 운동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러 논문을 봐도 케겔 운동이 이게 골반 기저근이 안쪽에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제 겉에 있는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굉장히 느려요.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케겔 운동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 관략근에 대한 힘주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확한 케겔 운동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논문에서도 나와 있고, 그 골반 기저근의 과긴장으로 인해서 근육이 많이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만 계속 강하게 되면은 과긴장된 근육이 계속해서 긴장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여기까지 골반 기저근에 대한 이제 상식들, 잘못된 상식들을 한번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골반 기저근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일단 모양을 한번 보게 되면 위에서 본 모습이고 밑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위에서 이제 사람 몸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뒤쪽, 앞쪽이에요. 지금 여기 꼬리뼈 있는 부분. 아까 말했듯이 골반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앞쪽에 있는 치골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치골이 방송에서 막 이제 상이 살짝 거든 다음에 옆에 있는 골반 옆쪽에 있는 곳을 치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골반은 여기 앞쪽에 있는 뼈거든요. 치골은. 그래서 치골부터 여기 꼬리뼈까지 해먹 모양으로 이렇게 이어져 펼쳐져 있는 근육이에요. 마치 뭐 부채 같다고도 하고 해먹 같다고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펼쳐져서 층층이 이루고 있는 매우 얇은 근육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한 근육이 여기를 다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층에서는 이 근육, 그 다음 층에서는 이 옆에 근육, 그 밑에 층에서는 이 옆에 근육들. 이런 식으로 층층이 이어져 있는 매우 얇은 근육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육들이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골반의 내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골반의 내장이라고 하면 방광, 자궁, 직장과 같은 조직을 받쳐주는 운동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서 보는 것, 밑에서 위를 보는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좀 받쳐주는 것처럼 생겼죠.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다 몸이 굽혀지기도 하지만은 한쪽에 있는 장기도 밑에서 당기는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장기 또한 중력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이러한 것을 여기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잘 받치고 있지 못하면 장기가 계속 내려오기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골반 기저근도 매우 중요하다. 중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근육, 이러한 근육도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걸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겉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좀 층이 나눠져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제 자궁, 방광, 직장, 장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잡고 있다. 골반 기저근이 이러한 장기들을 잡아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층층이 이루어서. 골반 기저근은 보통 이제 세 개 층으로 나뉘어요. 골반 가로막, 비뇨생식 가로막, 조임 근육 및 발기 근육의 세 개 층으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이제 관략근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뇨, 배변에 관여하는 근육인데 이런 관략근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정화 근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할 때 항문만 쪼는 운동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항문만 쪼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케겔 운동을 정확히 인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튼 제일 겉에 있는 층은 관략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 있는 근육은 골반 및 하부 요추 관절의 안정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안정성을 도와주게 되는데 다리 안쪽 내전근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골반 모양을 가지고도 골반 기저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과 다리가 이어져 있는 내전근이라고 하면 다리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골반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모양이 이제 제 손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골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게 한쪽 다리 근육이 잡아당기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틀어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이 약해져서 다리가 그 골반 불균형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층은 항문 관략근이라고 해서 항문 관략근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항문 거근이라고 하거든요. 항문을 들어주는 근육이라고 해서. 그래서 항문 관략근을 위로 올려주는 근육이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근육이 골반, 장기를 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골반 기저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골반 기저근도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고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 그 중요성은 우리가 인지하기에 좀 낮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골반 기저근은 왜 손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거는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밑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근육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과도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외음부 절개술이라고 해서 절개를 살짝 하거든요. 아이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절개술을 시행할 경우에 더 골반 기저근이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 직장에서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전 직장에 같이 일했던 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와이프분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절개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많이 절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실금 때문에 좀 힘들어 한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간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이런 출산하는 과정에서 골반 기저근이 좀 손상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으로는 노화죠. 아무래도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근육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골반 기저근도 당연히 근육이기 때문에 약해지겠죠. 이러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낙상. 넘어졌을 때 다른 부분이 뭐 손이 먼저 짚는다든지 해서 충격을 분산시켜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꼬리뼈 쪽에 이렇게 넘어져서 한번 충격이 가게 되면 당장 일어나서 만져보고 했을 때 통증 없네, 골절은 아니네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부딪힌 쪽에서 통증이 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는 그냥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도 거기 통증이 안 없어진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넘어짐, 골반 기저근 손상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즘 굉장히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한 연구에서 앉아 있는 시간을 조사를 했을 때 제일 적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하루에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시간 30분 정도 앉아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일 긴 연구에서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앉아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눌려져 있는 항문이 앉아 있으면은 항문 자체가 좀 늘어나는 자세로 앉아 있게 되죠. 그 상태로 계속 힘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근육은 늘어나기만 해요. 그러면서 과하게 긴장을 하게 되겠죠.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걷게 되면 골반의 움직임에 맞춰서 골반 기저근도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골반 기저근도 골반의 움직임에 맞춰서 수축이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근육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점점 더 약해지기만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있는데 자세는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게 되죠.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은 제가 전에 호흡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호흡 패턴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우리는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복부, 배를 쓰면서 아까 봤었던 여기 횡격막, 뒤쪽에 다혈근, 복행근, 밑에 골반기저근까지 해서 코어 근육들을 써줘야 되는데 숙여지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복부는 좁아진 상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흡 자체가 위로 가는 호흡 패턴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호흡 패턴을 바뀌게 되니까 코어 근육은 점점 더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럼 코어 근육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골반 기저근도 코어 근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골반 기저근의 사용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체형의 변화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골반에 내전근이 짧아지면서 골반에 불균형이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좌우에 대한 불균형이고 앞뒤에 대한 불균형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골반이 전방경사가 이루어진 체형은 골반 기저근이 늘어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골반 기저근은 골반의 딱 가운데 위치한 게 아니라 살짝 뒤에 위치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이 짧아지게 되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골반을 뒤로 후방경사를 만들게 되고 골반 기저근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골반이 앞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장시간 앉아 있을 때도 잘못된 자세, 서 있을 때도 잘못된 자세로 서 있게 되면은 골반 기저근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골반 기저근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요실금, 그러니까 소변이 조금씩 새는 거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요실금뿐만이 아니라 변실금 또한 생기게 돼요. 이런 요실금이나 변실금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조금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좀 밑에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새는 바람에 냄새가 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아무튼 요실금과 변실금 그 다음에 성교통도 이제 발생을 하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골반 기저근의 과긴장으로 인해서 이제 골반 기저근은 계속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에 성관계가 끝나고 난 성관계 하기 중 그리고 끝난 후에 이제 그곳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성교통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논문에 따르면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은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성적 만족감을 증가하는 데 기여한다 하는 연구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골반 기저근을 잘 관리할 시에는 우리가 한 번씩 소변이나 대변이 굉장히 마려워서 좀 곤란했던 적 있지 않으세요? 소변이나 대변을 우리는 잘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요실금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우리는 이렇게 방광이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궁도 이렇게 있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게 밑에서 받쳐주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골반 기저근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골반 기저근이 보이죠? 이렇게 골반 기저근이 힘이 있으면은 지금 방광을 예로 들었을 때 방광 안에 소변이 이렇게 차 있죠. 그러면은 골반 저근에 힘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입구를 꽉 막아줘서 소변이 셀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골반 기저근이 약하면은
소변이 이런 식으로 샌다, 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변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실금, 변실금이 생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 직장이 있고 항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치골 직장근이라고 해서 여기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지금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힘이 있으면은 항문을 잘 쪼아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힘이 빠지면은 항문을 제대로 못 잡아주면서 아까 요실금과 같이 이렇게 조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배변시 볼일을 보실 때 너무 과하게 힘주는 거 좋지 못하고 요즘 핸드폰 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가서 뭐 영상 보면서 볼일 보지 마시고 핸드폰은 잠깐 내려놓은 상태로 볼일만 빨리 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항문 거근에 과긴장이 발생할 경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배변 후에 잔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 항문 깊은 곳에서 통증 또는 불쾌감이 유발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치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항문을 제대로 못 올려줘서 그렇게 잔변감이 있다든지 불편한 느낌 혹은 통증이 발생하는 거를 이러한 이제 요실금이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웃거나 기침을 할 때, 복부 근육이 강하게 수축을 할 때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복압이 높아지면서 코어 근육을 이제 사방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밀어내는 과정에서 골반 기저근이 밑에서 딱 못 받치고 있어주면은 아무래도 좀 세겠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앞, 위, 뒤, 밑에서 잘 잡아주면서 복압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복압이 커질 때 앞에서 잘 잡아주고 뒤에서 잡아주고 위에서는 잡아주는데 밑에서 못 받쳐주게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 골반 기저근이 약하면 코어 근육들은 수축하는 코어 근육들이 수축하게 되면서 이제 골반의 안정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정성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탈장을 유발시키는 힘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골반 기저근이 못 받쳐져서 이건 영상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방광, 장, 직장 등 골반 장기들은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 받쳐주고 있다. 그런데 출산이나 노화 등으로 이 골반 저근이 손상을 입게 되면 지지대를 잃은 골반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질을 밀어내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골반 장기들 중에서도 방광이 빠져나온 방광류의 경우 처진 방광을 들어올리는 방광류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장기들이 밑으로 자꾸 처져요. 그러면은 밑에서 받쳐주는 이 골반 기저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골반 기저근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시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도 유발하게 되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어, 일단 오늘은 골반 기접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뒷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조보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유익했던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2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자료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 같이 스쿼트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 채팅으로 또 남겨주시고요. 또 소감들 많이들 남겨주시면 준비하시는 우리 마스터님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스쿼트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오늘은 역시 48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씩 4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12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못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간 내서 꼭 하십시오. 여덟, 아홉, 12개. 하나, 두 번째 12개 갑니다. 하나, 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셋, 몸 숙여지지 마시고. 넷, 코에 힘. 다섯, 여섯, 올라오면서 후. 일곱, 여덟, 아홉, 12개. 하나, 세 번째 12개. 하나, 둘, 예, 괜찮습니다. 셋, 넷, 꼭 자신과 약속 지키시면 돼요. 여섯, 일곱,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여덟, 아홉, 12개. 하나, 마지막 12개. 하나, 둘, 셋, 넷, 코어에 힘. 다섯,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쭉 퍼진다는 느낌. 여섯, 뒤꿈치로 올라올 때 밀어 올리기. 일곱, 여덟, 아홉, 3개. 12개. 하나, 둘, 후. 자, 박수로 대견한 여러분들을 자축해 주십시오. 자, 잠깐 숨 고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13개가 와 있는데, 예, 카페라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고, 좋습니다. 오늘 감사하다라고 우리 마스터님께 또 한번 얘기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다시 숨 고르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울산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좀 흐려요. 다른 지역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흐릴 때는 아무래도 기압 탓인지, 뭐 기분 탓인지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48개 하신 여러분들 정말 예, 대단하시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승자강이란 말이 있죠.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자, 예, 김성현님 감사합니다. 자, 출첵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우리 슬리밍고 그룹이 미쳤습니다. 거의 지금 10억 가까이 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잘 활용해 주시면 저희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임직원들이 너무 행복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우리 슬리밍고를 통해서 오늘같이 우리 골반 기적은 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러나 이 골반 기저근이 불편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걸 오늘 짧은 시간만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중요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해서 우리 전국민 바른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 그 33 출첵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월 달에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전국의 7개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일정과 시간, 장소 참조하셔서 뭐 다음 달 가지, 뭐 다음에 가지 이런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뭔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저 말고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일,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전환점을 맞는 일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분들은 만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예, 확신합니다. 우리 조국환 마스터님이 너무 급하게 끝난 느낌이네요. 예, 시간을 맞추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자, 창업 설명 일정까지 공지를 드렸고 바코디는 아까 말씀드렸으니 한 번 더 예, 보시고 적극적으로 바른 코디네이터 교육 마스터님들의 실물을 보실 수 있는 기회 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37책 프로젝트 66일 이철아 바르게 건강하고 1부 바르게 잘 살자 2부입니다. 113일차이고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CEO 엄태호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성공하는 자기 경영 9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산의 인력은 3월 5일 맹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볍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들에게 크게 이렇게 와닿는 문장은 아닐 수 있으나 이제 다산의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면 사람의 가치는 무한하기에 지위로 구분할 수 없다.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가장 약한 자가 먼저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도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죠. 그러려고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좋아지고 나라를 탓할 게 아니고 각자 개개인이 좋아지고 더 나아지면 나라의 경쟁력은 그만큼 생기는 거고 우리들의 관점과 시각이 조금 더 확장되고 우리가 좀 더 편협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너르게, 좀 더 관대하게 그리고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프레임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 자체의 생각과 사고의 폭도 더 넓어지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상 이 선거철에만 철새처럼 뭔가 자기 자신의 공약을 할 것처럼 하는 그런 정치꾼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인프라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혁신가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여러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들보다 분명히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더 오늘 배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배려를 통해서 뭔가 삶의 뿌듯함, 또 성취감, 또 나아가서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시각적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배려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눈에 딱 들어오네요. 자, 어제 이제 이어서 계속 어제 시간이 저도 짧아가지고 다 못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야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와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기세출의 농구 영웅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지컬적으로, 신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최고의 선수가 되기에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 모습은 그다지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위대해졌는가?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 각자가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숫자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내가 어떤 세일즈를 하십니까? 아니면 고객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또 뭔가 오늘 성과를 내야 됩니까? 자, 그런 것들은 다 뭘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숫자로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고객을 몇 명을 만날 것인가? 유효한 고객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가망 고객에게 몇 번의 컨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에게 될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IR을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IR이라는 거 이제 기업의 사업 발표회 같은 개념인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만큼 내 회사를 알리고 발표를 하고 우리 사업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필을 해야 그만큼 목적 달성이 투자를 유치하는 거라면 거기에 맞는 수주를 따낼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 내가 유효한 행동을 그 횟수를 늘리고 집중시키는가, 그것을 얼마만큼 쳐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호떡도 100번 뒤집은 사람과 10,000번 뒤집은 사람의 호떡의 맛은 반드시 다를 겁니다. 10,000번이라고 하는 그 횟수를 채우면서 그 사람의 열과 성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호떡을 뒤집는 행동이 비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구공을 더 하나 골대에 던져서 던지는 그 슛이라고 하는 그 하찮은 행동도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이 농구 역사를 새로 쓰는데 견인하는 그런 위대한 행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전화를 한 통 하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10통의 전화를 해서 고객을 만납니까? 나는 20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이 사고방식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밀은 더 한다라는 겁니다. 더 하는데 그냥 더가 아니고 목표를 자신과 약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48번의 스쿼트를 하기로 결정했고 12번씩 4번을 쪼개서 48번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어요.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샤워할 때 한번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생길걸요? 여러분들 뱃살 때문에 고민하셨죠? 어느 순간 뱃살이 좀 줄어들고 바지가 커진 걸 느끼실걸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그 행동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된 일들을 일과처럼 했고 그 모든 일과가 그들이 목표하는 습관으로 치환돼서 그 하루가 완전하게 그들의 목표로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 비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위대한 선수들과도 차별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과 약속한 훈련량, 이게 바로 학습된 행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스쿼트를 하는 것도 제가 뒤꿈치를 밀어 올리십시오. 몸을 숙이지 말고 코어에 힘을 주십시오. 올라올 때 호흡을 하십시오. 근데 통증이 느껴지면 너무 많이 굽히지 마십시오. 또 몸을 앞으로 숙이지 마십시오. 허리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리와 엉덩이에 자극을 주십시오. 코어에 힘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요. 근데 제 얘기는 소리예요. 그냥 허공에 떠드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캐치해서 내 행동에 반영시키는 순간부터 학습이 돼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학습된 행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몇 번을 하겠다, 몇 회를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과의 훈련을 약속하게 되면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그걸 지켜내면 여러분들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강해진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뭐 신체 조건이 운동선수들은 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죠? 뭐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투자를 잘해서 또 지금 현재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머리가 좋아서 사업 머리가 좋아서 보는 것마다 건드는 것마다 사업이 막 뭐가 되는지 막 보여.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비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특출나거나 뭔가 다른 점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뛰어넘거나 어떤 사람만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해보는 거. 내가 연봉 10억이 목표입니까? 그럼 연봉 10억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들이 어떤 삶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롤모델이 되었던 게, 롤모델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분야에서 나처럼 내가 목표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그게 한 뭐 10억이다. 근데 10억을 버는 사람 누구냐 봤더니 축구선수 이동국이더라고요. 그럼 이동국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 사람은 한 해 동안 거의 결장 없이 매일, 매 경기마다 출전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출전을 하는 이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하냐 봤더니 거의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어쨌든 특출나게 자신의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골을 넣는 능력이라든지 뭐 팀의 기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10억만큼의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억을 벌 건데 이동국만큼 하냐 이거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뭘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버는데 얼마만큼 시간의 기여를 내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내가 10억을 벌 수 있는지 못 버는지가 나옵니다. 10억을 벌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뭐 1억을 벌고 싶습니까? 그럼 1억을 벌고 싶은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삶에 원동력이 없다라는 거고, 원동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불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냥 내가 어제하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뭔가 사건이 일어날, 예, 천금 같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죄송하지만 그럴 때는 아니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런 기회를 만났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이 두 사람에게,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배울 만한 그런 본받아 마땅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보고 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일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즉 당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현대미술학에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은 팝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일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 실제로 해야 되는 변화의 가치는 우리들이라는 거.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바로 바꾸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건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바꾸는 거는 바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습관은요, 우리의 감정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나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거. 기분이 좋으면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요, 프로가 될 수가 없죠. 마이클 조던이 오늘 기분이 나쁘네, 날씨가 흐리네, 오늘 짜증나네, 슛 안 던져야지, 이런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뭐 팀원들과 단체 운동인데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약속한 오늘의 일과, 즉 일과를 묵묵히 정한 약속대로 수행했고 더 잘하기 위한 고민과 더 남들보다 많이 하는 노력을 양적으로, 즉 숫자로 늘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성공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골드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물리학 박사이자 경영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찾아오고 불운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회를 만났을 때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상 행운이 따라주길 바래요. 그리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들이 언제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생각으로 그 기회를 언제든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과의 약속, 그 일과를 여러분들에게 생산적인 루틴으로 숫자로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바꾼 숫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영상도 보고 또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해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놓치고 있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미치지 못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늘상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회는 우리 건지도 모르고 흘러가 버릴 때가 많죠. 그리고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떤 기회를 만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는 불운이 될 수도 있죠. 대통령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업 CEO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이 CEO가 되는 순간부터 회사에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가게의 점장이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까닭에 그 매장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목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세운 목표,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채워야 되는 나와의 어떤 약속이 있다라면 오늘은 그 약속에 스쿼트 12개씩 집중한 것 같이 오늘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약속한 그 약속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습관을 여러분들의 일과를 습관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또 좋은 시간으로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뷰티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